안녕하세요. 12월의 파파니입니다. 어느새 2024년의 끝자락이네요. 날도 많이 춥고 이리저리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요즘인데 다들 건강은 잘 챙기고 계실까요? 오늘은 연말을 맞이해서 2024년 읽은 책들 중에 가장 좋았던 책들을 좀 꼽아가지고 구독자분들한테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소설 위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고, 먼저 올해의 책, 그리고 올해의 웹소설, 이렇게 두 부문으로 나누어가지고 총 6작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선정 기준은 오로지 재미입니다. 재미가 있는가, 흠뻑 몰입해서 읽을 수 있는가, 이게 저의 가장 중요한 소설을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거 진짜 재밌다라고 자신 있게 추천해드릴 수 있는 작품들 위주로 들고 왔습니다. 들어보시고 이 이야기 되게 관심이 간다 하시면 한번 사서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해 출간된 책 기준이 아니라 올해 제가 읽은 책 기준으로 꼽은 점만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올해의 책은 바로 김보영 작가님의 종의 기원담입니다. 사실 김보영 작가님은 올해의 책보다도 파파니픽 올해의 작가님인데요. 제가 요새 김보영 소설을 너무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서 이거는 꼭 처음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고 재밌게 봤던 소설은 그 스텔라 오디세이 시리즈라고 해서 진짜 미친 사랑 이야기를 하는 소설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뭔가 김보영 입문작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종의 기원담으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 소설을 읽을 당시에 뭔가 SF 작품이라고 해서 딱 찍먹을 했을 때 그 신박한 설정에만 의존을 하고 정작 이야기의 재미, 그러니까 좀 인물 캐릭터의 매력이라든지 갈등의 스펙타클함, 이런 힘이 약한 소설들에 조금씩 질려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신박한 거 말고 좀 진짜 재밌는 이야기를 보고 싶다 생각을 하던 찰나에 선물처럼 딱 만나게 된 소설이었는데요. 이 소설의 배경은 인류가 모두 멸종하고 기계가, 그러니까 로봇이 인간들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지배종이 된 먼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봇들은 주기적으로 공장에서 태어난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자신들을 창조한 인간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턴이 힘의 신이고 아인슈타인이 시간의 신이다, 이런 재밌는 설정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로봇들 중에도 과학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과학자들이 하는 일들이 물을 없애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은 기계에게 치명적이니까 이 물을 없애는 게 한 가지 과제고, 이 대지를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모든 로봇들이 편하게 살게 하고 안전하게 살게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고 이들이 노력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주인공인 K는 호기심이 많은 대학생 로봇입니다.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뭔가 질문도 많이 하고 궁금한 것도 많고, 그리고 또 약간의 반골 기질이 있고, 그런 설정의 캐릭터예요. 그래서 모든 로봇들이 섬기는 인간이라고 하는 신,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떠받드는 그런 인간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거기서 시작되는 몰입력이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이 K라는 주인공이랑 그 주변 인물들이 다 너무 매력적이고 특색이 있는 인물들이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소설이 1, 2,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야기들이 진짜 쉴 새 없이 진행이 되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진짜 이게 이런 내용이었어?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하는 진짜 충격을 계속 던지는 그런 소설이어가지고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김보영 작가님의 입문작을 추천을 한다면 저는 이 작품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박서련 작가님의 마법소녀 시리즈입니다. 마법소녀 시리즈는 1탄이 마법소녀 은퇴합니다로 2022년에 나왔고요. 그리고 2탄으로 마법소녀 복직합니다라고 해서 올해 10월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탄을 최근에 봤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1탄 같은 경우에는 배경 설정이라든지 주인공이 마법소녀가 되기까지의 과정, 이런 것들을 담았는데 2탄부터는 이 주인공이 마법소녀로서 활약하고 어떤 사건을 해결해 나간 이야기를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1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괜찮은 소설이다, 괜찮은 판타지 소설이었다, 이런 인상이었는데 2탄을 보면서는 그 하나하나의 에피소드들이 너무 재밌고 제 취향인 거예요. 제가 또 이런 사건물이나 에피소드, 제 주인공이 활약하는 그런 이야기, 성장 스토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또 이 시리즈를 우리 구독자님들도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이 소설 속 배경은 초능력을 가진 마법소녀들이 실존하고
그 사실을 모든 일반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라는 설정의 세상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몬스터가 출몰 하거나 뭐 어떤 악의 빌런이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현실의 뭐 재난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수습하거나 아니면은 범죄자들을 소탕하고 이런 일들을 맡고 있는 게 요 마법소녀들인데요. 그래서 이 마법소녀들이 모여있는 뭐 전국 마법소녀 협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마협에서 현재 가장 큰 위기다라고 설정을 해놓은 게 기후위기로 인한 세계 멸종이거든요. 주인공은 29살 백수예요. 이제 카드비 때문에 자살 시도를 하려다가 마법소녀가 되었고 신용카드를 무기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요 주인공이 해결해야 하는 임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유독물질이 유출된 공장에 가서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일을 하거나 사이비교에 잠입을 해서 거기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처단하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제가 말한 설정이나 이제 내용 설명만 들으면 다소 유치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젊은 층이 막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뭐 카드빚 리볼빙이라든지 아니면 주거난, 전세대출도 그렇고 뭐 취업난 뭐 이런 이야기들을 소재로 해서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몰입이 잘 된다고 느껴졌고 한국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 또 그런 점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탄에서는 이 전 마협에 반대를 하고 반기를 드는 어떤 흑막 단체, 악의 조직 같은 것의 존재 여지를 살짝 남겨두는데요. 아마 3탄, 4탄을 계속 출간하신다면 이제 악의 조직에 맞서는 이제 주인공 무리의 이야기를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이 마법소녀 시리즈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대가인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누리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근데 그 대가가 어떤 형태로 돌아오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좋은 메시지 그리고 너무 재밌는 이야기 이 두 개의 밸런스가 잘 맞춰진 작품이었다. 그래서 저와 취향이 맞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분명 재밌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은 황선우 작가님의 사랑한다고 말할 용기라는 에세이인데요. 작품은 소설은 아니었지만 너무 재밌었고 좋아서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용기라고 하는 게 되게 로맨틱하고 사랑 이야기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이 책을 읽어보면은 1대1의 로맨틱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일을 사랑한다고 말할 용기예요. 제목의 부제로 달려있는 게 뭐 때려치지도 도망치지도 않는 방법 이런 게 아마 적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제목이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에세이 좋아하시는 이제 여성 독자분들이라면 아실 만한 왜 뭐 김하나 작가님, 김민철 작가님, 황선우 작가님 요 친구분들 라인에 있는 아무튼 그 라인 분들의 에세이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매번 책이 나올 때마다 확인하고 보통은 사보는 그런 작가님들인데 사실 요 에세이는 제목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안 샀어요. 근데 안 샀다가 일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일하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어디서 듣고 그때 이제 마음을 열고 사봤었는데 이게 여성 직장인들이라면은 진짜 너무 공감할 포인트가 많은 책이고 또 쉽게 읽히기도 하고 그래서 친구나 동료들한테도 저는 선물을 진짜 많이 했던 책입니다. 요게 에세이다 보니까 막 가타부타 설명하기보다는 너무 좋았던 문장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강한 사람도 약할 때가 있다. 그 사실을 인정하여 약함을 적절하게 드러내고 도움을 받아 해결을 모색하고 친절에 기대어 회복하고 다른 이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잘 돌려줄 수 있는 상태로 나를 만드는 것. 내가 알게 된 진짜 강함이란 고립이 아닌 연결의 힘이다. 성실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취와 존재감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여자들끼리도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네트워크를 만들라고. 상냥해서 좋은 평판을 받기보다는 함부로 대하지 못할 캐릭터를 구축하라고. 그러니까 위로가 되고 막 치유가 되는 그런 문장들도 있지만 뜨끔하는 구간들도 사실 많았어요. 저도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나를 멋지게 포장하고 나를 드러내고 하는 노력은 게을리하는 그런 수많은 직장인들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집에서 이렇게 책 읽고 소설 읽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런 성향의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가볍게 읽을 수 있지만 울림은 또 크고 나한테 주는 위로도 굉장히 있는 책이니까 여러분들도 때려치거나 도망치고 싶을 때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의 전문 분야 웹소설 추천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올 한 해도 정말 재밌는 웹소설 웹툰들 많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꼽는 게 진짜 쉽지는 않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최현실 작가님의 플레이어 이 작품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요건 사실 작년에 읽은 거기는 한데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영상으로 소개를 하고 싶어서 넣어봤어요. 먼저 줄거리를 설명을 드리면 주인공 효신이는 인왕산 중턱에 있는 가금당이라고 하는 고택의 14살 계집종입니다. 그러니까 노비라고 할 수 있죠. 효신이는 과거의 기억을 잃고 가금당 앞에 버려졌다가 자신을 이제 거두어준 그 가금당에서 노비가 되어가지고 대감마님이랑 애기씨를 모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 소설의 배경은 벼슬이나 계급은 사라진 시대가 배경이에요. 근데 사실 현실은 그렇게 바로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면서 살고는 있지만 가끔씩 이제 내 엄마는 누굴까? 왜 난 여기서 노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걸까? 하는 그런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이 울컥울컥 올라오기도 합니다. 특히 여기 주인집 도련님인 산영이를 볼 때 유독 더욱더 서러운 걸 느낍니다. 산영이는 바이올린을 공부하는 되게 까칠한 도련님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되게 까칠하게 하고 틱틱거리고 못된 말만 하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입으로 업보를 굉장히 많이 쌓게 되는 그런 우리의 남주죠. 저는 또 이 구간이 또 좋더라고요. 윤산영은 예술가였다. 세상의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예술가의 일이었다. 그래서 차마 이 아름다운 것에서 산영은 손을 뗄 수 없었다. 요 까칠하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못하는 산영이가 계집종이라는 노비한테 홀딱 빠지게 됐을 때 얼마나 혼란이 컸겠어요. 그렇게 혼란스러워하고 나중에 또 막 후회하게 되고 또 잘해주려고 하고 요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 게 굉장히 즐거운 소설입니다. 또 시대상이 시대상인 만큼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효신이랑 산영이가 모두 직접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는 인물로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막 그러한 데이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살아라. 그러면 중간을 간다. 뭐 이런 심리서술이나 대사가 계속 나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두 사람은 자신의 연인 그리고 가족 또 자기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고 폭탄을 던지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설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사하는 바가 많기도 하고 더 몰입이 되더라고요. 저희도 대의나 정의에 관심이 있어서 모두가 어떤 싸움을 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를 지키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그렇게 흘러가게 된 거지. 또 그렇기 때문에 더 몰입이 되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소설은 이정훈 작가님의 코스믹 호러는 어떠세요? 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정말 사랑하는 이정훈 작가님의 단권 작품인데요. 줄거리를 정말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고를 당하고 나서 눈을 떴더니 기억이 사라져 있고 옆에는 자기를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촉수 괴물이 있다 라고 하는 되게 흥미로운 도입부로 시작하는 소설입니다. 이게 남들에게는 정말 완벽한 미남처럼 보이지만 여주의 눈에만 남편의 머리에 막 촉수가 달려있고 어느 날에는 막 상자가 달려있고 그런 괴물로 보이는데요. 남편은 정말 저를 헌신적으로 보살피고 너무 상냥하고 너무 다정하고 그래요. 그래서 더욱더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또 분량이 한 권으로 짧기도 하고 이정우 작가님 글도 너무 잘 쓰셔가지고 걸리는 거 없이 잘 읽히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던 플레어와는 좀 다르게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읽으시면 되는 소설입니다. 이정우 작가님이 또 뭐 이런 러브크래프트 이런 미스테리하고 좀 오컬트 장르를 너무 맛있게 말아주시는 작가님이거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인외 남주를 너무 잘 활용하시는 작가님이라서 으시시시한 로맨스를 보고 싶으신 분들 근데 또 너무 무겁거나 무섭거나 이러지 않은 작품을 보고 싶다 하시면 또 잠 안 오는 밤에 후루루루 까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작품은 송지담 작가님의 지옥에서 평화를입니다. 이 작가님이 어둠이 밀려오면의 차기작으로 쓰신 소설인데요. 송지담 작가님도 정말 공포 탈출물에 일가견이 있으시다 하는 걸 또 한 번 증명해내신 것 같아요. 이 지옥평화는 아포칼립스 요소가 가미된 기숙사 탈출물입니다. 또 문제풀이나 추리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재밌게 읽을 것 같아요. 주인공인 지호는 기숙사 방에서 혼자 자소서를 쓰던 도중에 강한 지진을 겪게 됩니다. 막 이제 혼란스러워가지고 119에 연락하려고 휴대폰도 만지고 해보는데 스마트폰이 이상하게 먹통이고 아무것도 막 되지가 않아요. 근데 그 순간에 기숙사 안내방송이 울립니다. 근데 되게 이상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모두 사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심판을 시작합니다.
잠시 후 기숙사 8층을 폐쇄합니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들을 자꾸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지호는 기숙사를 빠져나오려고 문을 열려고 합니다. 방문을 열려고. 근데 그 순간 복도에서 막 여러 사람의 비명소리가 막 깍 들려요. 엄청 막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는데요. 그때 이제 아주 기괴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는 안 되는 토끼, 뭐 사슴, 소 이런 동물들이 복도를 느릿느릿하게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비명소리가 들렸는데 뭐 사람은 없고 이상한 동물들만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전작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 작품도 이제 4권짜리인데 초반부부터 나온 복선 하나하나가 진짜 쓸모없는 게 하나도 없고 읽다가 잉? 싶었던 부분이 있으면 그걸 다 복선 회수를 하십니다. 추리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나 뭐 또 읽으면서 예측하는 거 좋아하는 그런 분들은 또 보는 맛이 있을 것 같고요. 막 다소 고어하거나 좀 잔인한 묘사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끔찍하고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라서 여기 나오는 또 남주가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되게 막 까칠한 듯 하면서도 굉장히 막 지고지순한 로맨스를 보여주는데 이 끔찍한 상황에서의 이 두 사람, 여주와 남주의 케미가 잘 드러나고 더 두드러진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의 책 소개는 이렇게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조금이라도 흥미가 생긴 작품이 있으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참고로 리디에서 연말 마크다운을 하고 있잖아요. 마크다운 중에서도 제일 규모가 큰 이벤트기도 하고 또 이번 50% 작품들 중에 괜찮은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그 리스트, 구매 추천 리스트를 쇼츠로 만들어 봤으니까 관심 있으시면은 이거 보고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영상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날씨 많이 추운데 밖에 막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서 귤 까드시면서 또 과메기 드시고 하면서 또 소설 읽는 일상을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